안녕하세요, 비욘드로스입니다. 오늘은 아이렌 얘기만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주가부터 보면요, 고점 대비 약 50% 정도 내려간 상태이고요. 이게 기회인가 아니면 그냥 함정인지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잡고 갈 결론은 뭐냐면요, 가격은 투표고 실적은 저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기 주가는 솔직히 거시경제나 수급, 옵션으로 휘둘립니다. 근데 길게 보면 결국 남는 거는 딱 하나인데 현금이죠. 현금 흐름이 살아있으면 그건 회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현금이 꺾이면 그때부터 태제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지금 확신이다 이런 말까지는 안 할 건데요. 근데 반대로 끝났다라기도 말하기도 애매한 게 장기 논지, 즉 태제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줄로 말하면 컴퓨터 수요는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 AI가 그냥 유행으로 끝날 산업이 아니면요, 결국 다음 싸움은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들었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더 큰 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찍어내느냐, 이 싸움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으로 아이렌이 2025년 하반기에 나온 실적 Q1 FY 2026에서 뭘 보여줬는지 그 흐름만 딱 따라가 보겠습니다. 올해 진짜 이제 가격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AI 스케일링이 끝난 거 아니냐, 시장도 한때 그걸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주식들 밸류 조정이 꽤 세게 왔죠.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이 아니라 가속 단계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차트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그래프가 뭘 보여주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AI 모델이 한 번에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자료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공률 50%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작업, 태스크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끊기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느냐, 이걸 연도별 모델 기준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축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AI 모델이 출시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GPT-2에서 GPT-3, GPT-4, 그리고 최신 모델들. 세로축은 작업 지속 시간이고요, 이 모델이 혼자서 문제를 붙잡고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느냐를 뜻하는 거죠. 예전에는 몇 분, 길어야 몇십 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몇 시간 단위로 튀어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I가 단순히 좀 더 똑똑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오래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예전 모델은 간단한 질문이나 짧은 코드, 그리고 한두 단계의 추론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긴 코드 베이스와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중간에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사람 개입 없이 계속 수행하는 거죠. 이걸 왜 컴퓨터 가속이랑 연결하냐면 여기서 구조적인 전환이 하나 생기는데요. 예전에는 AI는 질문하면 답을 하는 정도였고 지금은 일을 맡기고 기다리는 거죠. 이 구조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AI 하나당 쓰는 시간이 길어지고 동시에 여러 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사용량이 선형이 아니라 곱하기로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도구를 쓰기 시작하면 수요는 항상 곱하기로 갑니다. 처음엔 한 명이 하나 쓰다가 이거 돈 된다, 효율 나온다 싶으면 10개, 100개, 1000개로 늘리는 거죠. 근데 못 늘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물리적으로 못 갈고 경제적으로 못 버티고, 그래서 결국 컴퓨터는 무한히 사고 싶은데 현실이 못 따라간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바뀌죠. 그래서 AI가 끝났냐가 아니라 이 현실의 제약을 제일 빨리 뚫을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 이게 핵심 질문이고, 그 답은 아이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데요. 보통 데이터 센터 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하죠. 우리는 다 잘 짓고 있다, 항상 건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렌은 단어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프린트한다. 이 말이 이제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를 찍어낸다, 건물을 프린터처럼 뽑는다는 얘기인가 싶고요. 요즘 AI 하드웨어 바뀌는 속도를 보면요, 예전엔 몇 년에 한 번 칩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년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산업도 한번 크게 지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 바뀌는 요구를 제때 빠르게 받아내야 하는 산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빨리 실수 없이 반복할 수 있느냐인데, 그게 아이렌이 말하는 프린트이고, 한번 잘 작동한 설계가 있으면 그걸 다시 고민하지 않고 다음 현장, 그 다음 현장에도 같은 구조, 같은 품질, 똑같은 속도로 복제해낼 수 있는 거죠. 전력 설계, 렉 밀도, 냉각 방식, 증설 동선 등 이걸 매번 새로 짜는 게 아니라 검증된 블루프린트로 고정해놓고 필요할 때 바로 찍어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테슬라 비유를 하는 게, 테슬라는 차를 잘 만든 회사라기보다 물론 잘 만들기도 하지만 차를 만드는 공장을 잘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이렌도 똑같죠. 데이터 센터 하나하나를 잘 짓겠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생겼을 때 설계부터 다시가 아니라 어디에 찍을지만 정하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결과로 당연히 시간은 줄고 비용은 예측 가능해지고
실수 확률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마이너스 50%를 맞아도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으면 다시 기회가 생긴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이 그래프가 뭘 말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는 아이렌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Cash from Operations라고 말을 하고 이거를 LTM 기준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LTM이란 이제 last 12month인데 그러면 최근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현금을 한 덩어리로 합산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왜 이걸 쓰냐면 분기 하나는 우연일 수 있고 계절성 이벤트 때문에 튈 수도 있는데 최근 1년 전체 흐름은 회사의 체력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읽는 법을 잠시 보여드리면 가로축은 이제 시간 흐름이고 분기 기준이죠. 최근으로 올수록 오른쪽이고 그리고 세로축은 영업으로 실제 들어온 현금 규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기울기인데 초반에 완만하고 중간에 한번 꺾이고 최근 구간에서 기울기가 확 달라지죠. 이 말은 뭐냐면 조금 좋아졌다가 아니라 현금이 들어오는 속도 자체가 되게 빨라졌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영업활동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이 늘고 있다. 지금 환경이 하드웨어가 지수적으로 빨라지는 환경이고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기업들이 따라가느라 돈을 태웁니다. 카펙스는 늘리고 현금 흐름은 나빠지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반대로 보이는 거죠. 하드웨어 속도가 빨라질수록 오히려 더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한 그 블루프린트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 아직 반쪽인데 진짜로 봐야 할 것은 현금이 늘었다가 아니라 카펙스를 늘리는 와중에도 주주에게 남는 현금이 좋아지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진짜 기업의 레벨이 갈리는데요.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파란색 선은 카펙스 설비 투자이고 연두색 선은 FCF per share입니다. 주당 자유현금 흐름입니다. 둘 다 LTM 기준이고 즉 이제 최근 12개월 누적 수치라는 거죠. 여기서 읽는 핵심 포인트는 보통 카펙스가 늘면 FCF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어느 구간부터 이제 방향을 전환하여 둘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회사가 한 해 동안 돈을 벌면 그 돈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업으로 돈을 벌어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직원 월급, 전기세, 운영비 등을 다 내고 설비 투자, 카펙스를 하고 난 후에 그래도 남는 현금이 FCF입니다. 보통 카펙스를 늘리면 FCF는 줄어들죠. 왜냐하면 버린 돈을 다시 설비에 꽂으니까요. 그래서 성장주는 돈 태운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서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반대로 움직인다. 이제 카펙스를 늘리는 구조 안에서도 FCF per share가 더 좋아지는 구간이 생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을 쓴다가 아니라 쓴 돈이 비선형으로 더 큰 현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프린트 머신도 효율이 올라가면 규모 확장이 그냥 매출이 아니라 현금 확대로 더 연결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제 이렇게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에만 이제 태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고요. 이 증명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게 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30에서 200kW 렉 밀도 유연 설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진짜 무서운 리스크가 장비는 바뀌었는데 인프라가 못 따라가서 결국 다시 뜯어 고쳐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한번 나오면요 시간도 같이 날리고 돈도 같이 날리죠. 그래서 고객이 이런 상황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렌 CEO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건데요. 130에서 200kW per rack까지 유연하게 설계해서 다음 칩 세대가 와도 큰 구조 변경 없이 받아내겠다. 이 말을 쉽게 풀어내면 이 데이터 센터는 한 세대만 쓰고 버리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세대를 버티는 몸이 된다. 엔비디아 H100 한 장이 대략 700에서 800W고 한 서버에 GPU 8장이 약 6에서 7kW. 고밀도 AI 서버 한 렉이 20에서 40kW 수준이 일반적인데 아이렌이 말하는 건 130에서 200kW per rack이니까 지금 세대 AI 서버 기준의 3배에서 5배 아직 상용화 안 된 다음 세대 칩까지 염두에 둔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좋은 사양이다 이걸 넘어서 미래 칩을 전제로 깔아둔 인프라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어야죠. 물론 처음 지을 때 비용이 좀 더 들 수는 있는데 이건 비용이라기보다 가치보에 더 가깝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인프라를 매번 새로 짓지 않아도 데이터 센터 자체가 업그레이드 가능한 구조가 되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바로 Recontracting Risk인데 재계약 리스크입니다. 스펙이 낮은 데이터 센터는 다음 세대 장비가 나오면 계약이 끊길 가능성이 커지죠. 근데 이렇게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으면 계약 자체가 더 오래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한번 잘못 지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버티는 구조를 지금 깔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질문이 바뀌는데 그럼 이 회사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버티는가? 그리고 비트코인 의존은 진짜 리스크가 줄어든 게 맞나? 그거에 대한 답을 다음 파트에서 해보겠습니다. 여러 아이렌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 비트코인 의존이죠. 왜냐하면 아이렌은 투자하고 싶은데 비트코인을 좋아하지도 않고 투자 철학이랑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아이렌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경영진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딱 하나만 설명하고 가면
ASIC는 특정 목적 전용 칩입니다. 말 그대로 한 가지 일만 미친 듯이 잘하는 칩. 비유로 말하면 GPU는 만능 운동선수면 AI 그래픽 계산 다 가능한 거죠. ASIC는 1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한 가지만 최적화된 거죠. 보통 회사들은 ASIC를 깔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아이렌은 ASIC에서 GPU 전환이 빠르죠. 그러면 비트코인에 묶이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ASIC에서 GPU로 전환하는데 큰 캐펙스가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한 시설은 몇 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사실이면 아이렌의 수익 구조는 한쪽에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즉 대칭성을 갖게 되는 거고, 채굴로 현금을 벌어서 시설을 키우고 AI 수요가 확실해지는 순간 GPU로 돌려서 더 높은 수익을 받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구조이고요. 물론 여기서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하는데 이 말만 듣고 비트코인 리스크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면 그건 과장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전환이 정말 빠르고 싸다면 비트코인은 기업의 발목이 아니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평가하는 최종 지표 ROIC입니다. 투하 자본 수익률입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건 회사가 세상이 원하는 자산을 점점 더 효율적으로 찍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성장주는 마이너스 50%가 흔합니다. 아마존도 한때 마이너스 80%를 맞았었고 넷플릭스도 큰 조정을 겪었었죠. 그래서 저희 투자자의 일은 시간이 지나도 FCF 퍼시어가 계속 커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를 찾는 것. 지금 아이렌이 매출 대비 15배라서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앞에서 봤던 블루프린트, 유연한 인프라, 확장 가능한 구조, 전환 가능한 수익 모델, 이게 진짜로 작동한다면 지금 시총 110억 달러는 나중에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영업 현금 흐름이 LTM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캐펙스를 늘리는데도 FCF 퍼시어 구조가 유지되거나 개선되는지, ASIC에서 GPU로의 전환이 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되는지, 이 세 개가 맞으면 태세는 점점 강해지고 틀리면 그냥 변동성 큰 성장주가 될 뿐입니다. 결론은 예언이 아니고 관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관리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렌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하드웨어 사이클이 빨라지는 환경에서 대부분의 회사는 돈을 태우지만 아이렌은 현금을 더 빨리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번에 볼 수 있었고, 카펙스를 늘린 와중에도 주주목의 현금이 좋아지고 있다면 이건 기대가 아니라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저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고요. 숫자랑 구조로 시장을 해석하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흐름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미국 주식, 암호화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